청와대 특감반 파문 이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태우 다른 반원도 민간 보고서 썼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죠.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와 박형철 이렇게 서로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인걸 내 휴대폰, 이인걸은 여기 특감 반장을 말합니다. 내 휴대폰 달라더니 텔레그램 대화 내용 지웠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명예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 허위 주장, 정치적 이용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 지금 김태우 대 박형철 저희가 소개했지만 정치권으로 이미 넘어가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를 향해서 고발 조치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주장, 글쎄요. 진실 공방처럼 가고 있는데 일단 이 주장은 시간이 들으면 해결이 되고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특감반원 관리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사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 같은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 같은 건 없다. 그런 DNA는 없다. 그 얘기는 정말 어찌 보면 시중 여론이 상당히 좀 들끓게 만드는 상당히 좀 오만해 보였잖아요. 지금 뭐 여러 차례 다른 언론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일선 실무에서 수사관이면서 이 특감 반원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다녔던 어느 개인이 자꾸 이렇게 특정한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알리고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가 대응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궁색해 보여요. 전체를 놓고 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하나 터지면 그 하나하나만큼만 접근을 해서 그걸 이를테면 뭐 해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이 김태우라는 현직 공무원을 어찌 보면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무리 정권에 힘이 빠져도 현직 공무원이 야당의 보호를 받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호를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 진실에 대해서 청와대와 당사자들이 실체를 밝혀야 그래야 이 사태가 지금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호 의원님,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건요. 이 김태우 수사관, 전직 특감 반원인데요.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언론에 계속 제보를 곳곳에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본인의 이유를 밝혔지만은 뭐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다는데 단순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 문제의 시작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이 그거 아닙니까? 11월 2일 날 이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스폰서라고 하는 최두영 씨가 그때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수사 상황, 뭐 그것들 자꾸 캐물으니까 경찰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특활반원이 나와서 이걸 왜 묻지? 라고 해서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에다 문의를 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니 이럴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청와대 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배제하고 이 사람의 핸드폰을 다 받아가지고 봤더니 최두영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고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 김태우 이 이후부터 이제 직무에 배제되고 원대 복귀시키고 이제 감찰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전부 다 폭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좀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 돈으로 선물을 사서 자기 주인들한테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행태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과기부가 본인이 담당하는 감찰 대상이었는데 이른바 출입처입니다. 자기 출입처에 가가지고 감사관 자리가 비니까 본인이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이 봤을 때 제가 봐 전형적인 비위 수사관입니다. 만약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비위 수사관의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자처하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논점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 아니냐, 민간인 불법 사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면은 MB 정부 때 했던 민간인 불법 사찰,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인 불법 사찰, 대표적인 게 뭡니까? 4대강 반대 인사들 사찰했던 겁니다. 국정원이 조직제도 조직적으로 했었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뭘 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을 했습니다. 기무사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감반원 개인의 비위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언론도 냉정을 가지고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 이런 비위 수사관은 엄벌을 쳐야지 보호하고 의인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곰곰이 들으시면서 생각을 뭔가 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적반하장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김태우 비위 수사관, 이제 비위 수사관이 되는데 누가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김태우 비위가 드러나서 본부로 조용히 돌려보낼 때 우리가 강력히 처벌하라 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 보호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적반하장이에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을 보호해 줄 이유도 없고 보호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지금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와대에 파견된 6급 공무원이 지금 임기가 현 정부 출범 임기가 3분의 1이 안 지났어요. 19개월, 20개월 정도 되면 60개월 중에서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살아있는 권력, 정부에 대해서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와 권위와 이념이 막 실추되는 겁니다. 이에 실추되는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과도 한 번 안 해요. 뭐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보도가 잘못되었다, 사사건건 변명하고 임시 변명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위험이 떨어진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김태우라는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덮어 씌우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처벌하라 했습니다. 강력히 처벌하고 해라 했는데 이제 와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보호하지 마라. 후폭풍 걱정한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부 걱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정부의 위험과 존엄성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파문이 벌어진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기사 지금 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정원 IO는요, 국내 정보 담당관입니다. 국정원 IO가 하던 일, 이 IO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이 대신했다. 정보는 필요한데 그 정보를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 청와대 특감반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김태우 리스트엔 부처 동향까지 보고돼 있다. 국정원 개혁 무색 청와대 그러나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놔두자니 지뢰바치고 없애자니 대안없고 청와대 특감반 딜레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지된 대통령 감찰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사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한국당은 임종석, 조국 등 고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장영식 변호사. 정보, 청와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많은 부분을 제공했던 국정원 IO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보를 구할 길이 막막해졌다. 이런 게 지금의 파문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국정원 IO가 있었을 때는 뭐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기가 좋았죠. 그렇지만
비밀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예.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 제도가 폐지됐고 예. 국정원은 지금 아직 국정원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 파트에서 아이오 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감찰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감찰반을 별도로 조직할 건지 아니면 경찰에서의 예. 경찰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그 기능을 활용할 건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개혁 작업이 좀 진전이 잘 안 되면서 예. 지금 경찰을 어떻게 할 건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국정원 법도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고 또 예. 감찰 기능도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기능이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다른 권력기관의 어떤 개편 작업과 더불어서 이 감찰 기능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병 의원님. 아까 이제 우리 뭐 백승주 의원님 말씀 중에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은 예. 청와대에서는 이 특감 반원들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검찰에서 파견됐고 예. 뭐 또 경찰에서 파견된 예.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원대 기관에서만 예. 소속된 기관에서만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하기 위해서 예. 원대 복귀시켰다는 거 좀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김태호 씨가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그 특감 반원이 했던 많은 보고들이 과연 조국 수석에까지 보고가 되고 조국 수석이 이거 심각하니까 감찰을 해야겠다 예. 결정된 것이냐? 그거는 다른 겁니다. 본인이 막 보고한 것은 예. 정말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재탕 삼탕해가지고 올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건 아닙니까? 예. 이미 지난 10월 14일에 동아닷컴에 나왔던 기사였고 예. 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동아닷컴도 그거를 기사를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예. 감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윤근 전 대사건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있었던 예. 사건 아닙니까? 2017년에 그걸 올렸습니다. 마치 또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내용이야 뭐 워낙 많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렇다면 그런 보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특감반을 왜 1년 5개월 넘게 그렇게 청와대에서 활동하게 둔 거죠? 청와대에서. 자, 이게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MB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 중반이 2014년 7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첫 작품이 이렇게 민간 사찰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올린 거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직무범위가 아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해서 1년 가까이 이런 민간인, 직무범위가 아닌 것을 올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고서 올린 것만을 가지고서 마치 청와대가 전부 사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뭔가 이 본인의 구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이 혼란을 주기 위한 수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승준 의원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말부터 근무한 감찰 요원을 앞에 정부도 쓰고 다음 이번 정부도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전국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명하고 근무하게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조금 전에 모 신문에 났죠. 이게 옛날에 국정원 IO가 하던 각 부처에 있던 IO 뭐 국민들 각 부처에 국정원 요원이 나가서 그 부처의 업무를 챙겨보는 IO를 대신해서 청와대 특감 반원들이 일을 한 것 같다. 추측서 보도하는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청와대 국정원 IO가 하던 일을 청와대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이라면은 사실 여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왜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내각에 대해서 장관과 차관 그 부처에 또 감찰 기능이 다 있어요. 각 부처마다 정부 일해 보면 다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능과 장관 차관에 대한 신뢰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면 돼요. 1급, 2급 인사를 하는데 정부가 차관 인사를 하는데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찰반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참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각에 대한 신뢰, 내각을 통해서 국정을 펴야 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자꾸 감찰반이 필요하고 IO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훈식 변호사. 네. 이게 지금 뭐 미꾸라지 발언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조금 그 개별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바람에 논란이 좀 커진 부분이니까 그건 좀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사실 각 정치권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치 공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애초에 저는
이 김태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사실 이건 공익제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발단은 개인 비리에서 시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공수처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업들을 진행해야 될 민정 라인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치명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의 동력이 또 상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